국내의 그 어떤 워터파크에도 없는 진짜 엄청난 매력 포인트. 여기 워터피아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강자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무기.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국내 최고 오션뷰를 볼 수 있는 5성급 호텔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모두 아름다운 최고의 명산 설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워터파크. 날씨가 선선해지는데 워터파크 괜찮아? 설악산처럼 이 워터파크 역시 4계절 모두 재밌게 놀 수 있는 곳. 캐리비안 베이나 오션월드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벌써 오픈한 지 30년이 되어가는 전통의 강자. 그게 어딘데? 바로 설악 워터피아예요. 잘만 이용하면 다른 대형 워터파크보다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곳. 하지만 미로 같은 구조 때문에 처음에 오면 굉장히 헤맬 수 있는 장소기도 한데, 제가 여기 워터피아에 무려 20회 이상 방문했던 고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설악 워터피아의 개꿀 코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슈퍼 울트라 꿀팁까지 제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워터피아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방수팩 챙기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거, 모자랑 음료수 챙기기? 그건 역시 준비해야 되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리조트 앱을 다운받고 신규 회원 가입을 하세요. 그러면 입장권 할인이 가능한 쿠폰을 주는데, 이 쿠폰을 적용해서 티켓을 구매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쿠폰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선 현장 구매가 필수. 개장 30분 전부터 매표소가 오픈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시는 게 꿀팁. 근데 할인 적용하면 주간 통화권을 못 사네. 여기 워터피아 입장권은 주간권과 오후권, 야간 개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이트 스파, 그리고 나이트 스파를 포함하고 있는 통화권 이종까지 5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주간 통화권에 관심을 가지실 텐데, 개인적으로 나이트 스파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쪽에 말씀드리고, 먼저 워터파크로 입장, 신발 락커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인데 아무데나 빨리 넣고 들어가자.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홀수 번호 추천, 홀수 번호의 락커 키를 가져가시면 사우나 락커가 상단에 있어요. 반대로 짝수 번호는 하단에 위치한 락커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성인이 이용하기엔 상단 락커가 조금 더 편리하니까 홀수 번호 락커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락커 키 가지고 들어가면 충전소가 있는데, 충전하지 말고 카드 챙겨서 들어가자. 혹시라도 대여소 이용하실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 대여소에선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니까 충전 팔찌나 삼성페이로만 결제가 되고 카드 결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대여소 이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삼성페이 준비하시거나 팔찌에 충전을 하고 입장하세요. 난 삼성페이 있어. 먼저 썬베드부터 빌려야지. 여기서 또 한 가지 꿀팁. 썬베드랑 카바나 대여를 할 때 실외랑 실내구역 대여 장소가 달라요. 실내구역은 실내 대여소 이용, 실외구역은 실외 대여소에서 대여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구역에 썬베드를 대여할지 미리 결정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꿀팁 한 가지만 더. 아쿠아 슈즈나 크록스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괜찮아, 그냥 맨발로 다니면 돼. 여기 워터피아의 바닥은 다른 워터파크보다 조금 더 울퉁불퉁, 마치 지압용 돌을 밟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발바닥에 인내심이 강한 분들 아니면 워터파크에서 신을 수 있는 슈즈를 꼭 준비하세요. 그렇게 옷 갈아입고 일행끼리 만남의 광장에서 합류하시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워터피아는 크게 스파동과 아쿠아동, 어드벤처 아일랜드, 익스트림밸리, 그리고 스파밸리까지 5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향할 곳은 들어가자마자 있는 스파동. 와, 파도풀이다. 파도풀은 이따가 이용하고 무조건 파도풀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계단이 하나 나오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면 나타나는 게 바로 워터피아에서 무조건 언제나 절대적으로 가장 먼저 타야 되는 어트랙션, 메일스트롬이에요. 워터피아에서 유일하게 상급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슬라이드. 빙글빙글 내려오다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눈 딱 감고 나까. 니도 날 눈 딱 감고 나까. 잠시 동안 시간이 멈춘 느낌으로 떨어지고 나면 야, 재밌었다. 끝난 줄 알고 방심하지 마세요. 왜냐? 깔때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 역시 경사가 꽤나 심한 편. 특히 마지막에 급격한 제동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필요해요. 딴 데서 놀다가 나중에 타면 안 돼? 절대 네버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 메일스트롬은 대기하는 공간이 굉장히 답답해요. 특히 날씨가 더운 날은 창밖에서 비추는 태양 때문에 순식간에 온실 속 사우나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땀이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하다가 그야말로 비오듯 쏟아지면서 어트랙션 타기도 전에 녹초가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벌써 줄이 꽤 되는데 얼마나 기다리는 거지? 메일스트롬까지 올라가는 곳은 총 6층의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층에 10분씩 대기 시간이 발생해요. 즉 1층까지 줄이 있으면 1시간, 2층까지 있으면 50분, 이런 식으로 대기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기 시간이 늘어가는 만큼 온실에 갇혀있는 시간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하고 나면 무조건 여기 있는 메일스트롬을 가장 먼저 타세요. 난 무서운 거 타기 싫은데. 그런 분들은 익스트림 밸리 구역으로 가세요. 보통 이쪽은 11시쯤 오픈을 하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이 구역엔 슬라이드가 2개 있는데 초급자용 패밀리 래프트, 그리고 중급자용 월드엘리, 즉 월드엘리가 조금 더 무서운 편이에요. 살짝 하강한 다음에 깔때기를 천천히 왔다 갔다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 다시 한번 살짝 하강한 다음 둥근 원형 깔때기를 빙글빙글 소리 2번 질러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소리 3번 질러주시면 이것도 무서운데.
그런 분들은 옆에 있는 패밀리 래프트를 탑승하세요. 왔다 갔다 빙글빙글 래프팅 하듯이 슬라이드 타고 내려오면 되는 가족형 어트랙션. 오케이, 3개 다 접수했어. 다음 슬라이드는 뭐야? 없어요. 이게 끝이야? 맞습니다. 슬라이드는 상급자용, 중급자용, 초급자용까지 딱 3개가 끝. 하지만 워터피아의 장점은 어트랙션이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의 장점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장점, 대형 워터파크에 있는 토렌트 리버예요. 거대한 파도가 쏟아져 나와서 급격한 유속을 만드는 파도 유수풀. 무엇보다 굴다리 속에 좁아지는 구역에서 꽤나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유수풀이 강력해봤자 이렇게 세.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놈. 이 정도 세기면 부족했던 어트랙션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로 부족하지. 그러면 두 번째 장점을 보여드릴게요. 워터피아인 실내와 실외 두 개의 파도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파도풀이 교차로 운영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실내 파도풀에서 놀다가 파도 시간이 끝나면 야외로 가서 다시 파도 타고, 야외 운영 시간이 끝나면 다시 실내로 돌아와서 파도를 타는 파도풀 무한 루프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장점, 파도풀에 튜브 반입이 가능해요. 대부분의 워터파크는 파도풀에서 튜브 이용이 어려운데요. 어린 친구들 위한 배려가 돋보이죠. 근데 거대한 파도가 없고 그냥 넘실거리는 놈이네. 비록 대형 워터파크처럼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지는 않지만 최대 2m 수심에서 꽤나 큰 물결이 넘실넘실, 중급자 이하 쫄보들에겐 오히려 더 놀기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 장점, 여기 워터피아는 쫄보 이용객들을 위한 배려가 엄청나요. 적당한 난이도의 파도풀부터 실내 유아풀과 아쿠아플레이, 스파동까지 둥둥 떠서 이동할 수 있는 유스풀과 레인보우 스트림, 아쿠아동에 위치하고 있는 널찍한 바레풀, 어드벤처 아일랜드의 키즈 앤 토즈풀과 아틀란티스까지 아주 잘 구성되어 있고 동선도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물놀이만 즐기기엔 좀 지루하지 않아? 그런 분들을 위한 다섯 번째 장점, 성수기나 휴일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제가 갔을 땐 야외 파도풀에서 댄서분들과 DJ의 공연도 있었고, 옥외 수영장에선 댄스 경연대회 역시 벌어졌는데 누구나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나의 짝이요. 아이들의 장기자랑부터 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 아빠들의 칙칙한 난장판 춤판까지 풍성한 선물과 함께 꽤나 알찬 놀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침부터 오후까지 버라이어티하게 즐길 수 있겠죠. 워터파크에서 오래 놀면 좀 꿉꿉하지 않아? 여기서 여섯 번째 장점, 멀리 설악산에 나무들이 가득하고 파크 내부에도 이곳저곳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는 거의 국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워터파크. 심지어 어트랙션을 기다리면서 멋있는 울산 바이뷰 관람도 가능해요. 놀다 보니까 배고픈데. 여기 워터피아의 일곱 번째 장점, 지금 시설이 다양하고 앉을 수 있는 자리도 굉장히 많고 깨끗해요. 결정적으로 워터파크 내부 음식치고 맛이 아주 괜찮아요. 메인 먹거리는 스파동 입구 쪽에 있는데 1층엔 피자 가게도 있고 2층 푸드코트엔 족발도 있고 우동과 돈가스, 삼앤탐스 커피도 팔고 있는데 전 언제 먹어도 맛있는 맘스터치 싸이버거랑 울떡에서 떡볶이 하나 주문했어요. 떡볶이는 쫄깃한 쌀떡에 매콤달콤 양념, 싸이버거 역시 모두가 알고 계신 두툼한 치킨과 달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맛. 이 정도 가지고 식음이 뭐가 다양하다는 거지. 야외에 새우를 파는 쉬림프 셰프도 있고, 아쿠아동엔 스태프 핫도그도 있고, 어드벤처 아일랜드로 가는 길에 핵스테이크도 있고, BBQ 치킨은 무려 3군데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간식으로 팔고 있는 스트릿 추러스까지 후식으로 먹어줬는데 반죽을 바로 뽑아서 튀겨주신 이놈, 아이스크림이랑 초콜릿 소스까지 곁들이니까 진짜 개꿀맛이네. 그렇게 맛있는 식사랑 후식까지 마쳤으면 이제 여덟 번째 장점을 만나볼게요. 국내의 그 어떤 워터파크에도 없는 진짜 엄청난 매력 포인트, 여기 워터피아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강자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무기, 바로 스파밸리 공간이에요. 스파동을 나오자마자 보이는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면 고양 온천수로 만든 스파 구역이 등장하는데, 스파 2개로 이루어진 블루라군, 호소비앙코, 모닝턴, 4개의 스파가 길게 이어진 미슈콜츠, 커다란 맘모스 스파 2개에 톨란통고의 로토로아까지 10개가 훌쩍 넘는 온천 스파 공간. 무엇보다 여기 스파밸리는 한겨울에도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시원한 날씨에 뜨끈한 물에서 온천수로 스파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제가 국내의 웬만한 워터파크를 다 가봤지만 온천 스파 하나만큼은 여기 워터피아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곳을 4계절 워터파크로 만들어주는 완벽한 장점이죠.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홉 번째 장점, 바로 물놀이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들리는 온천 사우나예요. 퇴장하는 쪽에 샤워 시설이 있는데 절대 이쪽에서 간단히 씻지 마시고 락커 안쪽에 있는 사우나를 이용하세요. 제 생각에 대한민국 워터파크 내부 사우나 시설 중에 단연코 압도적인 퀄리티를 자랑해요. 하지만 사우나 운영 시간은 저녁 6시까지. 제가 처음에 나이트 스파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6시 이후에 이용하는 나이트 스파 시간을 즐긴다면 사우나 이용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워터피아에 오셨다면 다른 건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스파밸리 구역의 온천 스파랑 사우나 시설만큼은 이용이 필수예요. 무엇보다 사우나에 노천탕이 있는데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그쪽으로 나가보세요. 가을이나 겨울에 설악산의 공기랑 온천이 어우러지면서 진짜 완벽한 분위기가 완성돼요. 워터파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우나만 이용해도 괜찮은데, 이쯤에서 제가 사우나 무료 입장을 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 리조트 신규 회원 가입을 하면 워터피아 할인권과 함께 쿠폰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게 바로 사우나 무료 입장 쿠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워터파크 할인 받아서 이용하고 다음날은 사우나만 무료 입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꿀팁이 완성되는 거죠. 그럼 단점은 없어? 워터파크를 만들고 나서 조금씩 확장을 해나갔기 때문에 구조가 좀 복잡해요. 스파동에서 아쿠아동으로 이동하는 길만 3개. 첫 번째는 파크 외부로 이동하는 길, 두 번째는 유스프를 이용해서 아쿠아동으로 가는 길, 세 번째는 안쪽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통로가 여름과 겨울에 엄청난 꿀팁이에요. 왜냐? 통로의 난방이 빵빵하니까, 즉 안쪽에 통로로 이동하시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거죠. 쫄보들은 워터파크 어디 가야 돼요? 가족끼리 물놀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전 여기 설악 워터피아를 강력하게 추천해요. 어르신들은 사우나 하시고 커플이나 친구끼리 오신 분들은 어트랙션 타고 아이들은 다양한 시설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그야말로 쫄보들의 유토피아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숙박은 어디서 해야 돼요?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 다음 영상에서 새롭게 단장한 리조트 객실부터 설악산의 양대 최강 리조트 완벽한 비교까지 정리해 볼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방문한 건 아버지와 함께였어요. 오래전 학창시절에 사우나에서 목욕도 하고 등도 밀어드린 게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에 한 번 더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딸들과 함께 놀다가 제가 아버지보다 조금 더 늦게 파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찾을 수가 없는데. 워터피아 앞에서 조격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서야 전화기를 들고 있는 흰머리의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진짜 매일같이 보던 아버지가 그렇게 나이가 드셨다는 걸 순간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아마도 저에게 아버지는 처음 여기 워터피아에 함께 오던 그날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완전 할아버지 같네요. 할아버지 맞지? 손녀가 둘인데. 그래도 저한테는 아버지니까. 여러분,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미루고 다음 기회만 약속하다 보면 평생 그 시간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어느새 순식간에 흘러버린 세월을 마주하기 전에, 기억 속의 모습이 완전히 굳어져서 퇴색되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과 과거가 아닌 지금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